네, 굿모닝 OBS 함께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을 릴레이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후보자의 목소리 들어볼까요? 굿모닝 초대석. 네, 아마 이분은 학생들 사이에서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전 EBSI 영어 강사시죠. 레이나 김효은 국민의힘 오산시 후보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한창 이제 바쁘신 시간이시죠, 지금? 네. 제가 좀 전까지 오산역에서 아침 출근 인사하고 그리고 잠깐 차를 세워놨습니다. 그러시구나. 이렇게 오늘처럼 또 비 오는 날에 또 인사하시기 참 힘드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 또 뭐랄까요. 좀 촉촉하니 분위기 좋고요. 또 여기에 올라가서 비 안 맞고 인사 잘 드렸습니다. 분위기 훈훈했습니다. 네, 예. 네. 좋게 또 생각을 해주시고. 저희 진짜 굿모닝 OBS 라디오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먼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경기도 오산시 국회의원 후보 김효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그 스타 강사라는 이미지가 아직까지는 너무 강합니다. 저희한테는. 근데 네. 어쩌다가 이번에 이렇게 출마하신 거예요? 물론 이 질문 정말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궁금해서요. 네. 제가 영어를 한 20년 정도 가까이 현장에서 대치동에서도 강의를 했었고 네. 예. 또 EBS에서도 2011년부터 쭉 강의를 해왔었어요. 사교육 공교육에서 현장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 제가 개인의 어떤 그런 수업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교육 정책이 또 이 바뀌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아이들 성적 조금 올려주거나 문제 하나 더 잘 맞게 도와주는 것 이상의 진정한 교육 변화는 없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예. 특히 아이를 키우다 보니 내 아이 소중한 만큼 또 우리 대한민국의 오산시의 아이들한테도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된 좋은 정보들이나 또 교육 여건을 변화시켜줘야겠다라는 그런 좀 사명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후보님, 그 국민의힘의 영입 인재 아니십니까? 네. 예. 근데 험지 출마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쉽지 네. 않은 예. 일이지요. 좀 섭섭하지 않으셨어요? 섭섭한 생각은 없었고요. 예. 네, 저는 대한민국 한 사람으로서 애국심에 움직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어떤 뭐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당에다 연락을 해서 저 넣어주세요 이렇게 시작한 것도 아니었고 네. 정말 그냥 아이 재워놓고 백지에다가 나라를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일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그런 이력서를 썼었기 때문에 네. 뭐 제가 흔히 말하는 뭐 비례대표로 간다든지 지역구로 간다든지 뭐 일명 정치의 진로를 생각하고 뛰어든 길은 아니었기 때문에 예. 험지로 가라라고 했을 때도 전혀 제가 정치를 모르다 보니 험지 큰일 났다. 내 앞에 어떤 힘든 일이 닥치겠지라는 생각보다 가서 열심히 하겠다. 네, 그런 생각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요. 근데 후보님이 이제 사교육, 공교육 다 섭렵하신 이제 교육 전문가이신데 네. 왜 하필이면 오산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 인터뷰에서 오산에 대한 매력도 좀 언급하셨습니다. 네. 네,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오산에 대한 매력. 예. 네. 오산이 주변에 평택, 화성, 용인, 수원 등 큰 도시들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요. 평균 나이도 40.2세, 대한민국에서 7번째, 또 경기도에서 3번째로 젊은 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학령기의 아이들도 영유아기 시기의 아이들이 꽤 많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저와 비슷한 3040 학부모들도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현실적으로 밀착해서 좋은 정책을 펼치고 또 오산시를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안에 있는 학교들도 총 45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합심해서 실제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물만 지어놓고 교사만 배치하고 학생만 받는다고 좋은 교육 현장이 되는 것은 아니고 네. 실제 교육이라고 하는 건 한 수업 시간 안에 아이들하고 또 교사하고의 이 커뮤니케이션의 현장이잖아요. 공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건 한 시간 한 시간 수업의 질을 높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교육의 어떤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제가 이 가장 젊은 도시 중 하나인 오산에 오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순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권자분들은 이제 내거는 공약으로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럼 오산에서 우리 후보님이 대표적으로 걸고 있는 공약은 어떤 건가요?
네, 아무래도 시민분들의 니즈에 따라서 공약의 순서를 좀 정하다 보니 첫 번째가 교통, 그리고 두 번째가 도시개발, 세 번째가 교육과 저출산 대책, 제가 이렇게 크게 좀 묶어놓고 있습니다. 네. 예. 우선 교통에 관련해서는 제가 좀 줄여서 재미있게 표현을 했는데요. 네, 서삼오산, 그래서 서울에서 30분, 오산이라는 뜻이에요. 서삼오산. 외우기 네. 쉽죠. 네. 예. 네, 그래서 역시 일타 강사다운. 예. 아, 그러네. 네, 쏙 들어오네. 맞습니다. 네네. 네, 오산 김태희, 서삼오산, 레이나 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네. 이 서삼오산이 주로 이제 여러 가지 노선들을 연장을 오산으로 연장시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수원발 KTX 오산역 정차, 또 GTX C 노선을 오산으로 연장하거나, 분당선도 또 오산역, 오산대역을 다 연결하게끔 하고, 예. 또 동탄트램도 2개 노선을 오산에 지나가게끔 하는 음. 이런 또 사통바탕 오산을 만드는 그런 공약이 대표적이고, 네. 또 두 번째는 유휴부지를 우리가 좀 많이 개발을 해서 젊은이들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그런 복합 문화시설, 흔히 말하는 그런 스타필드 같은 공간을 오산에 특화된 좀 재미있는 특구로 만들어보는 그런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저출산은요, 아무래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격차, 어떤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가 생기잖아요. 그게 조리원입니다. 그래서 오산에 공공형 산후조리원을 만드는 것, 그리고 또 산후조리 음식을 밀키트나 혹은 레토르트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좀 세분화된 아기 엄마만이 낼 수 있는 공약들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1호 법안도 한번 예상하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주 우리 국민의힘 경기 남부권역의 후보들이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을 국회 개원 시 제1호 법안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예. 언론에 많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기사가. 예. 저는 특히 우리 오산시를 반도체, AI, 항공우주, 미래 인재 육성 도시, 그리고 또 반도체 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자족형 커넥트시티, 인구 50만의 자족형 커넥트시티로 개발해서 이 반도체 배후 도시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저는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굴지에 반도체 장비 1위 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현재 오산에 R&D 센터를 짓고 또 100명 이상의 연구진을 채용하기로 협약을 한 상태입니다. 예. 후보님, 이제 1호 법안 내시려면 이번 총선에서 이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이겨야 됩니다. 그 맞상대는 민주당의 차지호 후보입니다. 같은 네. 40대이시고 이제 네. 차지호 후보는 카이스트 교수고 차 후보에 대해서 한번 좀 평가 좀 내려주세요. 네. 인류의 미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난민을 구호하는 일들을 해오신 박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분이고요. 하지만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제가 더 현실적으로 우리 생활에 밀착된 공약을 더 잘 준비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보님.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이따가 드리겠지만 차지호 후보가 어느 한 여론조사에 차지호 후보는 48.8% 그리고 네. 후보님은 30.9%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제 네. 선거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만회 전략 있으십니까? 최근의 여론조사는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많이 좁혀졌나요? 예. 네, 이틀 전 여론조사가 또 나왔고 예. 3.9포인트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예. 네네. 네, 열흘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제가 한 13%, 14% 정도 지금 따라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네. 네, 남은 기간은 그보다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제 이기셔야 되잖아요. 쫓아가기만 하면 안 되니까. 예, 어떤 네. 전략 있으세요? 전략보다도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에 대해서 제가 이 오산에 와서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우리 국민들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말로 매일 마트에서 장 보고 애기 키우고 열심히 월급 벌어 산 정말 동료 시민의 옆집 애기 엄마인 제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 공약들, 그리고 저의 진심으로 오산 시민들께 다가가면 분명히 제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거 다른 중요한 질문은 아닌데 동료 시민 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네. 이 후보님 이거 아무래도 영어 강사시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fellow citizen은 이제 동료 시민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인 질문이에요. 이게 네. 정확하게 맞는 옮긴 말입니까? 동료 시민이라는 게?
번역상 저는 가장 매끄러운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fellow citizen 그러면은 네, 동료 시민이죠. 동료 시민. 그리고 동료이면서 같은 시민이라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무난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예. 조금 전에 네, 뭐 진심으로 다가가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뭐 요새 많이 다니실 거잖아요. 그 유권자분들이 가장 많이 바라시는 건 뭐였어요? 현장에서. 좀 바꿔달라. 음. 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원래 오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토박이가 아닌 전략공천이다 보니 네. 끝까지 좀 있어달라. 네. 계속해서 신경 써달라. 그런 네. 말씀들 많이 하시죠.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은 원래 지역에서 열심히 또 이렇게 애향심 갖고 일을 해오신 분들한테도 제가 죄송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게 저한테는 또 무한한 책임감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열심히 경청을 하고 또 바꿔달라는 열망이 오산시 내에서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한번 열심히 해서 큰 변화를 오산에 또 단기간 내에 내봐야겠다라는 그런 다짐도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오산에 연고가 없으시잖아요. 네. 예. 이런 것들이 좀 선거 운동하는 데 있어서 많은 좀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시민분들은 어디에 가장 많이 계실까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던졌어요. 중요하죠. 예. 중요하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오산에 현재 주중에는 출퇴근하러 또 인근 도시로 많이 나가시고 예.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또 근처에 뭐 동탄 호수공원이라든지 좀 놀만한 곳을 찾아서 즐길만한 곳을 찾아서 또 다른 도시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이 저는 좀 많이 아쉬웠고 그래서 공약에 또 복합 문화센터를 추진하는 것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그 국민의힘 입당을 하실 때 네. 많이 질문을 받으셨겠지만 그 EBS에서 제공되던 후보님 강좌가 중단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아유 무책임하다 막 이런 그 불평 불만도 많았는데 아니 이런 강의하시던 것도 이렇게 갑자기 중단이 됐는데 이거 공교육 맡길 수 있을까? 이런 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우선 오해 아닌 오해를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강의하던 그 강좌들이 올해 2개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 겨울부터 3월에 그 신학기를 준비하기 전 개념 강의가 있었고요. 예. 그곳은 EBS I로 서비스가 되고 있던 건데 우리가 말하는 그 EBS I라고 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인터넷 강의의 그런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방송통신심의위라고 하는 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공중파 방송의 법에 저촉이 된다라는 생각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예. 흔히 말하는 뭐 메가스터디라든지 뭐 마이맥이라든지 그런 인강 사이트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선거에 정말 직접적인 연관을 끼친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 하지만 또 해석이 그렇게 되었고 또 EBS에서도 교육부와 관련이 많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차후에 벌어질 수 있는 문제를 생각을 해서 미리 선거 기간 동안 아예 들을 수 없게끔 서비스를 하겠다고 저한테 한 8일 정도 후에 통보가 왔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그 해석을 기다리는 동안 8일 동안 우리 제자들이 수강을 못하게 된 부분이 상당히 죄송한 부분이고요. 네, 네. 단 한 명의 제자들이라도 사실 그 기간 동안에는 이제 앞강좌는 좀 다들 완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수능 특강 강의로 넘어가던 시점이긴 했습니다. 예. 그래도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불편했다면 저는 진심으로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려야 되고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들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Q&A 섹션이 다 있습니다. 예. 네, 그곳에다가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조치를 취해서 연락을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또 차후에는 이 모든 강의를 유튜브에서 언제나 들을 수 있게끔 네, 제가 열흘이 좀 더 지난 후에는 전체 강의를 다 업로드를 해 놓은 상태고 네네. 또 그 다른 강좌인 수능 특강 같은 경우도 다른 선생님께서 촬영을 바로 시작하셔서 14일 후에는 그 문제가 발생한 지 14일 후에는 모든 강의를 무리 없이 수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원래 강의를 하던 시점이랑 똑같은 진도로 만들어 놓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 네, 정리를 해드리자면 무책임하게 떠난 건 아니었고 예. 인터넷 강의 사이트였지 이것이 공영 어떤 공중파 방송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네네. 저의 불찰에서 벌어진 것이고 절대 뛰쳐나가거나 무책임하게 그만둔 것은 아니었다는 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치를 취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후보님,
이 만에 하나 이게 만약을 전제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 후보님이 총선에서 패배하시게 되면 네. 계속 그래 정치를 계속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시 학원으로 돌아가실 겁니까? 두 가지가 다 가능한데요. 네, 그만큼 저는 이 정치를 어떤 뭐랄까 생계의 수단으로 돈을 벌거나 어떤 특권을 누리려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4월 10일 이후에 제 삶을 솔직히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아이를 좀 더 열심히 다시 또 좀 케어를 다시 좀 해주고 싶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교육 정책에 관련돼서 저의 목소리 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또 우리 학부모와 학생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스피커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 선거는 저의 이 커리어의 시작이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유권자분들의 그런 의견들 많이 반영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경기도 오산시 김효은 국민의힘 후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